선원근법의 원리와 한계, 요게 가글이고, 브루넬레스크의 선원근법 원리 실험 분석, 요 선원근법의 원리를 브루넬레스크가 실현했대. 실제 해봤다는 얘기야. 요게 나글이야. 자, 요거 하기 전에 전체 한번 읽어보세요. 문제는 아직 안 풀더라도 한번 읽어보고 설명 듣고 절대 배속하지 마세요. 찬찬히 들으세요. 찬찬히 독서 지문은 한번 이해하면 돼. 한번 이해하면 그 다음에 더 뭐 공부할 거 없어. 그러니까 빨리 후루룩 해가지고 틀리지 말고 찬찬히 읽고 설명 듣고 안 틀리도록 해. 시작할게. 해화에서, 해화는 그림이지. 그림에서요, 입체적인 사물을 현실감 있게, 자, 입체적인 사물을 갖다가 현실감 있게 표현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입체적인 사물을, 이게 3차원에 있는 걸 갖다가 그림으로 2차원으로, 얘 2차원이지, 그지? 2차원으로 표현할 때 입체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원근법을 쓴다는 거야. 입체를 현실감 있게 표현하는 방법인 원근법 중 대표적인 것이 선원근법이야. 선원근법은요, 소실점과 소실점을 향해 뻗어나가는 직선들로 평면의 공간적 깊이가 나타나도록 표현하는 방식이야. 꼭 입체감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식인데, 르네상스 시기의 미술가들은 일상적 경험을 통해 언제 시기에 르네상스 시기의 미술가들은 일상적 경험을 통해 멀리 있는 건 작게 보이지,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보이지. 그걸 해와에 반영하는 것을 넘어, 요게 시각상이지, 그지? 요게 보이는 대로 그리는 거, 요게 뭐야? 요게 시각상이지, 그지? 넘어 재현의 정확들을 정밀히 개척하고 증명하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했다. 그들은 평면 위에 3차원성을 부여하는 세계를 시각적으로 보다 정확히 재현해내고 보이는 대상을 평면에 그대로 옮기기 위해, 이게 우리 시각상과 개념상 할 때 시각상이고요. 그래서 뭘 썼다는 거야? 원근법. 그것도 어떤 원근법? 선원근법이라는 회화의 공간 재현 원리를 개발했다. 여기에 중심 내용은 뭐야? 선원근법이라는 회화의 공간 재현 원리 개발했다. 선원근법이 공간을 3차원으로 볼 수 있도록, 입체감 있게 볼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말이 돼 있지, 그지? 요걸 이제 정립한 사람이 나오는데, 알베르티야. 알베르티는 고대 그리스의 광학 이론과 기하학적 가정을 근거로 자기가 선원근법을 정립한 인물이지, 선원근법을 창조한 인물이, 여기다 적을까? 이 사람은 선원근법을 창조한 인물은 아니야. 그냥 정립한 인물이야. 고대 그리스의 광학이론, 기하학적 가정을 근거 삼아가지고 정립한 인물이야. 고대 그리스에서 우리 눈에서 확산되는 시각 광선이 대상을 향해 직선으로 뻗어나가서 대상에 닿음으로써 시각 이미지가 산출되는 것으로 보았다. 알베르티는 우리가 사물을 볼 때 뻗어나가는 광선들을 세 가지로 나누었다. 자, 세 가지로 이제 나누었대요. 광선들을. 고대 그리스에서는 어땠다고요? 확산되는 시각 광선이요, 대상을 향해 직선으로 뻗어나가서 대상에 닿음으로써 시각적 이미지가 산출되는 거고, 그 광선을 알베르티는 세 가지로 나눴대. 가장 바깥의 시각 광선인 경계 광선을 통해 외곽의 선이 만들어지고, 이게 이제 우리 색깔을 달리 한번 해볼게. 자, 우리 초록색으로 한번 보자. 요게 이제 요 대상이야. 표현하려는 요게 요 네모가 요게 이제 대상이야. 표현하려는 대상. 표현하려는 대상, 이렇게 표현하려는 대상이고, 알베르트가 광선을 세 가지 나눴다 그랬지. 광선, 이제 연두색으로 해보자. 이 광선,
자, 가장 바깥 시각강선인 경계강선을 외곽의 경계강선이 외곽의 선이 만들어진대. 그럼 요거 이렇게 연두색으로, 자, 요 표현하려는 대상에 이렇게 연두색으로 이어지는 거 있지. 이렇게 끝에 요게 있잖아. 요 연두색 요게 무슨 강선? 경계강선이고, 이게 경계강선이고, 그 내부에 수많은 것들, 자, 하늘색, 그 내부에 수많은 강선인 중앙강선을 통해 색채인지, 자, 여기 이제 안에 있는 요 강선들, 수많은 강선들 있지, 요런 거, 수많은 강선들이 뭐 한다고요? 색채를 인식한다고 했고요. 중앙강선 중 해야면과, 자, 해야면과, 요게 해야면이잖아요. 요 가운데 여기 색깔 있는 부분. 요 부분이 해야면이지. 해야면과 직각을 이루는 거. 자, 해야면과 요 직각을 이루지, 이렇게. 직각을 이루지, 그지? 요게, 자, 직각을 이루는 거. 중앙강선 중 해야면과 직각을 이루는 하나의 강선을 중심강선. 그러면 요 직각을 이루는 요게 뭐야? 중심강선이지. 중심강선이고요. 그는 시각활동 중에서 중심강선이 요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한다고 여겼다. 그리고 관찰자의 한쪽 눈을 꼭지점으로 하여, 관찰자의 한쪽 눈, 여기가 지점이야. 그지? 자, 여기가 꼭지점이고, 꼭지점을 하여 뻗어나가는 시각강선들을 통해 시각피라미드가 형성되고, 여기가 시각피라미드가 형성되고, 어떤 색으로 할까요? 자, 이거 노란색으로 할까? 요렇게 시각피라미드가 형성되지. 꼭지점을 하여 시각피라미드가 형성되고, 시각피라미드를 수직으로 관통한 한 지점에 유리창 같은 투과막을 세워놓은 후 거기에 들어온 장면을 그대로 평면에 옮겨 나타내면 실제 세계를 완벽히 재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다시 할게. 꼭지점을 하여 시각강선들을 통해 시각피라미드가 요렇게 형성되네. 요렇게. 자, 노란색 다시 지울게. 요렇게 형성되네. 요게 시각 피라미드가 이렇게 크게 형성되고요. 요게 이제 투과막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가운데, 자, 수직으로 관통하는 한 지점에 유리창 같은 투과막을 세운대요. 세워놓은 후 거기에 들어온 장면을 그대로 평면에, 이제 여기에 이제 투과막을 세워가지고 그게 그대로 들어오면 요 해야면에 여기 밖에 있는, 자, 표현하려는 대상 요게 그대로 재현된다는 거야. 재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요게 이제 알베르티가 세운 선원근법이야. 선원근법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여기가, 자, 이렇게 수직으로 관통하는 투과막을 세워놓은 후 거기에 들어온 장면을 그대로 이 선원근법을 통해서 근법을 통해 세계를, 실제를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다. 실제를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다고 한 거야. 그걸 갖다가 나에서는요. 자, 아직 다 안 끝났네. 알베르티는 해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3문단, 문단 번호 좀 명해 놓을게. 1문단, 2문단. 알베르티는 해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한쪽 눈에 들어오는 화면이 변화가 없도록 기초 지각 시점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되는 거야. 이거 기초 지각 시점 요거지. 요게 일관성 있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야.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되고요. 그는 선언근법에서 중심강선은 해야면과 중심강선이 직교하는 지점인 중심점을 지나면 직교하는 중심점을 지나 소실점까지 이어지는 것임을 설명하였다. 중심강선이 이렇게 자, 꼭지점에서 중심점, 소실점 여기까지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야. 또한 기초 지각 시점은 그림의 관람자가 화가가 묘사하고자 한 것과 가장 유사한 상을 시각적 환경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시점이다. 여기에 기초 지각 시점은 화가가 그리려고 했던 거 있지. 그러면 여기 한 것과 가장 유사한 상을 시각적 환경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볼 수 있는 거야. 똑같은 것 이 밖에 표현하려는 대상을 똑같이 볼 수 있다는 거야. 가장 유사한 상을 볼 수 있다는 거야. 사문단. 물론 입체를 똑같이 평면에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똑같이는 안 되는 거야. 선언근법은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토대 위에서 정립된 것이기에 실제의 시각 경험과 맞지 않는 측면도 있는 거야. 선언근법을 충실히 따른 그림일지라도 그것은 정교한 방식에 따라 입체를 2차원적으로 재현한 시각적, 아무리 정교하게 했더라도 그거는 시각적 함량일 뿐이고 이를 우리는 사실처럼 보이는 그림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실제가 아니고 그냥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야. 선언근법의 결함을 깨닫고 선언근법이 멀리 있는 것은 작게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보인다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거야. 정확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요거 깨닫고 당대의 다빈치가 시각 경험보다 경험에 보다 부합된 더 부합된다고 생각하는 원근법으로 멀리 있는 사물을 더 흐릿하게 그리는 공기언근법. 우리 다빈치의 그림 보면 멀리 있는 건 좀 흐리게 보이거든. 공기언근법을 개발했어요. 중요한 것 이게 선언근법보다 더 사실적이라는 그런 내용은 없어. 사실적이라는 내용은 없다. 자, 다빈치는 실제의 시각 경험에 보다 부합하는 이렇게 하니까 이게 더 사실적이구나 이렇게 착각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 자, 나는요 이게 이제 브루넬레스코가 이게 이제 그 앞에 알베르티가 한 걸 실현한 거야. 실현한 알베르티의 선언근법을 실현한 거야. 자, 르네상스 시기의 르네상스 시기네 이 사람은. 브루넬레스크의 브루넬레스크는 선언근법의 원리를 사람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한 인물이다. 실현하도록 한 사람이라고. 그는 선언근법에 따라 성요한 세례랑과 여기에 성요한 세례랑이 있었나봐. 세례랑과 주변 풍경을 한 변의 길이가 30cm 정도인 정방향의 작은 합폭에 여기가 요 그림을 그린 거야. 그림인 거야. 합폭에 그리고 그 복판에 작은 구멍을 뚫었다. 요 부분이 그림 앞면이고요. 여기가 뒷면이고 여기가 거울인 거. 이게 거울인 거. 그러니까 그림이 비치겠지, 그지? 그리고 자신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이 거울을 통해 그 작은 그림을 보도록 했다. 그의 지시는 아래와 같았다. 자, 자신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이 거울을 통해 그 작은 그림을 보도록 했대요. 자, 그러면 우리 거울을 통해서 보잖아, 그지? 그럼 원래 그림은 어떨까요? 원래 성요한 세례당 여기 요 그림은요
좌우 반대. 그림은요. 원래 이 그림은 좌우 반대 되게 그려야겠지. 좌우 반대로 그림. 왜? 이유가 뭘까요? 거울을 통해서 보잖아. 거울을 통해 봐야 하므로. 거울은 좌우가 반대로 보이잖아. 그지? 그래서 아마 이 브루넬레스크가 성요한 세례당을 그릴 때 좌우 반대로 그린 그림을 보여줬을 거다. 이렇게 알 수 있겠지. 브루넬레스크는 먼저 사람들을 세울 지점과 세례당 건물 사이의 거리뿐만 아니라 그림을 보는 눈의 높이와 시선의 방향까지 고정될 수 있도록 그림을 관찰할 지점을 정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자기가 본 거하고 똑같이 보게 해야지, 그지? 브루넬레스크는 자신이 그림을 그렸던 지점인 기초 지각 시점에서 에서의 풍경을 사람들도 똑같이 보도록 서 있는 위치와 관찰자의 눈높이 등을 조정한 것이다. 왜? 그래야 똑같은 그림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딱 정해준 거야. 기초 지각 시점을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제대로 된 시각적 환경을 경험할 수 없지, 그지? 자기가 그림을 그릴 때 그 시점, 그 높이, 그 글이 그대로 한 거야. 그래야지 자기가 그린 그림과 똑같은 풍경을 볼 수 있으니까. 사람들을 제대로 세우고 나서 브루넬레스크는 사람들이 한 손에 그림을 들고 한쪽의 눈을 그림 복판에 뚫은 구멍 뒷면에 대도록 한 후 다른 손은 거울을 잡고 팔을 앞으로 뻗어 그림과 거울이 나란히 위치하도록 했다. 직각이 되도록 해야겠지, 그지? 그리고 그림 복판에 구멍하고 거울의 중심을 잇는 선이 거울면에 직각으로 닿을 수 있도록 높이를 잘 조정한 후. 왜 이렇게 했을까? 우리 여기서 이렇게 요 부분이 직각이 되었지, 그지? 여기가 직각이었잖아, 그지? 마찬가지지. 그 직각이 딱 되도록 하는 거야. 요게 거울이잖아. 요게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 그지? 그림 복판에 난 구멍을 눈에 바짝 붙이고 거울을 보게 했다. 그렇게 하여 사람들의 눈에 거울에 비친 자신의 그림이 들어오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브루넬레스크는 사람들에게 거울에 비친 세례당 그림과 실물 세례당을 차례로 비교하게 했다. 그림 복판에 뚫린 구멍을 통해서 거울에 비친 그림을 보던 사람들은 구멍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그대로 거울만 잠시 젖히고 밑으로 내리고 실물 세례당을 본 거야. 실제로 당시에 브루넬레스크의 지시에 따라 그림을 직접 보았다고 전해지는 그의 제자 마네티는 선원근법에 입각해 그려진 그림의 상과 실물은 윤곽선 형태, 비례관계에 이르기까지 빈틈없이 일치했다고 기록했다. 그러면 선원근법 원리를 실현했지, 그지? 그대로 실현했다는 얘기고, 우리 문제 잠깐 보고 갈게. 니네 학교에서 받은 학습지 있지? 그 학습지 잠깐 보자. 자, 1번, 여기 1번 문제. 알베르티와 브루넬레스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얘는 선원근법을 정립한 인물이고, 브루넬레스크는 실현한 인물이지. 그러면 몇 번이니? 1번이지. 알베르티는 선원근법의 원리를 이론적으로 정립했고 브루넬레스크는 선원근법의 원리를 실제로 구현했다. 맞지? 자, 알베르티는 선원근법을 독자적으로 주장했고 아니지. 독자적으로 주장한 게 아니고 여기 보면 고대 그리스의 강학 이론하고 기하학적 가정을 근거로 했지. 그지?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이론 플러스 기하학적 가정. 고대 그리스의 강학 이론 플러스 기하학적 가정이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틀렸고 브루넬레스크는 선언권법의 적절성을 여러 사람과 따져보았다. 이런 말 없었지? 자, 알베르티는 선언권법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증명했다. 원리를 정립했다 했지. 과학적으로 증명했다. 이런 말 없었다. 브루넬레스크는 선언권법의 논리를 경험적으로 터득했다. 경험적으로 뭐 얘가 실현했다는데 경험적으로 실현하고 경험적으로 비슷한가? 뭐 비슷하 봐도 이 앞에 게 아니다, 그지? 4번 알베르티는 선언권법을 당대인들에게 가르쳤고 이런 말 없었다. 브루넬레스크는 선언권법의 실현 조건을 알베르티를 통해 배웠다. 알베르티한테 배웠다는 얘기 없었다. 알베르티의 선언권법을 실현했다는 것 뿐이었다. 알베르티는 선언권법을 의심 없이 수용했고 의심 없이 수용 이런 말 없었다. 브루넬레스크는 선언권법에 반영된 이론을 맹신 이런 말도 없었어요. 그리고 가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으래요. 자, 두 번째 보면 이건 사실적 이해지, 그지? 그냥 앞에 찾으면 되는 거야. 브루넬레스크가 사람들의 그림 관찰을 위해 정해둔 지점은 자신이 성요한 세례당 그림을 그렸던 지점이겠군. 그렇죠. 똑같은 풍경을 보기 위해서 자 자기의 기초 지각 시점 있지. 거기에 사람을 세워놓은 거야. 사람을 세워 놓았음. 그래야지 거울에서 눈을 딱 뗐을 때 그 풍경이 딱 보일 수 있는 거야. 두 번째, 알베르티는 면밀하게 선언근법이 적용되어 그려진 해안은 그것이 나타내고자 하는 실제와 정확하게 비례한다고 보았겠군. 이거 자기가 실제와 똑같이 재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 그렇지? 실제와 똑같이 재현은 다시 다른 말로 뭐야? 똑같은 비례라는 거야. 정확하게 비례한다고 본 거야. 세 번째, 브루넬레스크는 그림을 그릴 때 자신이 바라본 성요한 세례당과 주변 풍경을 그대로 그리지 않고 좌우 반전시켜 그렸겠군. 그렇죠, 그지? 왜? 거울을 통해서 보게 하니까. 보게 함으로. 그지? 다른 사람들은 거울을 통해 보니까 좌우 대칭되게 해야겠지. 좌우 반대로 해야겠지, 그지? 네 번째, 브루넬레스크는 사람들이 그림 뒷면의 구멍에 눈을 댈 때 그림의 구멍과 거울의 중심을 잇는 선이 거울과 그렇지 직각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그지? 그리고 여기 봐. 자, 우리 여기가 지금 여기가 거울이었지, 그지? 여기 우리 선언근법 여기가 직각이 되어야 되잖아, 그지? 여기가 직각이 되어야 되니까 해야면과 직각이잖아, 그지? 직각이 돼야 되니까 직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알베르티가 선언근법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는 과정에서 시각강선을 세 가지로 분류한 것은 르네상스 시기의 과학적 발견을 토대로 한 과정이었군. 이런 말 없었습니다. 자, 세 가지로 분류한 거 맞고요. 세 가지로 분류한 것은 앞에 보자. 세 가지로 분류한 것은 고대 그리스 강학 이론에서 갖고 왔잖아, 그지? 그죠? 여기서 강선들을 세 가지로 분류했지, 그지? 르네상스가 아니고. 자, 이게 르네상스가 아니고 고대 그리스입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선언근법을 최초로 해야에 정립한 인물 안 나왔어요. 두 번째, 선언근법보다 입체를 더 현실감 있게 보여줄 수 있는 거 이거 있잖아. 이거 공기언근법이라 하면 안 돼. 그냥 시각 경험에 보다 부합하는 언근법이라 그랬지. 더 사실적으로 보여준다는 말 이런 말 없었어. 그래서 요거 착각하면 안 된다. 현실감 있게 보여준다는 말 없었어. 시각 경험에 부합한다 이렇게 했지, 그지? 그냥 시각 경험에 더 부합하는 요거 정도만 나왔다. 니네 마음대로 더 이게 현실감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자, 3번. 입체를 평면에 재현하는 방식으로 선응근법 후대에 끼친 영향 이거 없었지, 그지? 그냥 뒤에 뭐 나 같은 경우 실현 가만 보면 돼. 나는 실현한 거지. 또 후대에 끼친 영향 이런 거 없었다. 선응근법 이외에 3차원을 2차원으로 나타내기 위한 방법 뭐 있었니? 아까 다빈치의 공기언근법 있었지, 그지? 요거는 답을 찾을 수 있다, 그지? 그러니까 4번이고 일상적 시각 경험과 선언근법으로 그려진 그림의 유사도를 비교하는 기준 이런 거 없었다. 유사하다 그랬지. 선언근법으로 그린 그림이 일상적 시각 경험하고 굉장히 유사하다 그랬지. 비교 기준 이런 건 안 나왔어.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자, 보기는 가를 읽고 학생이 정리한 내용이다. 보기에 기역 디귿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끼리 묶인 것은 시각 피라미드에서 뭐부터 뭐까지 그리는 곧 하가가 해아에 나타내고자 하는 깊이가 되고 하가가 해아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러면 실제 사물이다, 그지? 실제 사물. 다시 말하면 그리려고 하는 부분이다, 그지? 그리려고 하는 부분. 자, 그러면 앞을 보자. 우리 여기 보면 여기서 자 색깔을 어떤 색으로 할까요? 초록색으로 해가지고 요게 그림이잖아. 해야면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 부분 여기서 여기까지가 여기 이 부분이 그리려고 하는 부분이지. 그러면 여기서 중심점에서 소실점, 그죠? 중심점에서 소실점이다. 그럼 중심점에서 소실점 있는 거, 중심점에서 소실점. 중심점에서 소실점 딴 거 다 가고 그 다음에 꼭지점으로 하는 작은 피라미드는 해아가 한계하는 환영의 공간. 해아가 한영하는 환영의 공간은 다시 앞으로 가면 자 해아가 한영하는 환영의 공간은 요 부분이잖아. 요 부분 요 작은 피라미드잖아. 요거 그지? 그죠? 그러면 다시 가보자. 자, 꼭지점에서 무엇을 꼭지점으로 하는 작은 피라미드. 뭐가 꼭지점이야? 앞을 다시 가보자. 여기가 꼭지점이지, 그지? 요 소실점이 꼭지점이지. 그러면 여기는 소실점. 그럼 답은 1번이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이게 지워졌거든. 그래서 선생님 중 교재 있잖아. 교재 뒤에 문제가 있거든. 뒤에 문제 가보자. 문제 몇 번 문제 갔냐면 우리 5번 문제 가보자. 5번 문제 선생님 좀 지울게. 보기는 가에 대한 다빈치의 견해를 간략히 나타낸 것이다. 가는 선언근법이야. 선언근법이고 자, 다빈치의 견해는 선언근법 문제 있어. 그래서 정확하지가 않아. 유사하지가 않아. 문제가 좀 있어. 그래서 나는 공기언근법을 만들었어. 이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글과 보기를 통해 파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그림에서 색이 칠해진 이거 색깔 좀 바꿀게. 색이 칠해진 세공의 지름은 모두 같고 이 세공이 지름이 같대요. 그러면 크기가 같다는 거예요. 지름이 같다. 크기가 같다는 거야. 그래서 세공의 크기는 같음이야. 지름이 같다 그럴까? 지름은 같음. 자, 중앙의 공을 기준으로 양옆에 놓인 두 공의 시작점으로부터 그리는 같다. 그럼 요렇게 요거하고 얘하고 이 그리는 같은 거야. 그러니까 요거 우리가 그냥 요거 중앙이고 왼쪽 중앙 오른쪽이지. 오른쪽 그리고 왼쪽하고 오른쪽에 시작점에서 공까지의 거리 같이, 그지? 거리가 같고 그 다음에 자
시작점에서 각원에 두 개의 접선을 그리고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린 거야. 요렇게 그린 거야. 다 각 곡마다 다 이렇게 선을 그린 거야. 선을 그려가지고 이 각도, 요 각도 우리 요것도 지우고 보자. 요 각도 여기가 A지. A하고 감마하고 같고 얘 둘이는 같고 그리고 베타는 A하고 감마보다 큰 거야. 시작점과 중앙의 공의 중심을 연결한 접선에 수직이 되도록 세공 사이에 이렇게 줄을 하나 긋는 거야. 이게 수직이 되도록 한 거야. 이렇게 수직이 되도록 한 거야. 그리고 그 선분 길이는 요 AB하고 EF 요게 같고 그 다음에 CD가 조금 좁아. CD가 조금 작은 거야. 자, 그러면 보기의 시작점은 요 시작점은 뭐하고 똑같겠니? 기초 시각 지점. 앞에 우리 보면 여기에 요 기초 시각 지점 있지. 요거 기초 시작 지점 요거랑 같겠지. 같다는 말 맞지, 그지? 그러면 요 말 맞고요. 그 다음에 보기의 선분 AF는 가해서 요거 A하고 F 요 선이죠. 요거는 가해서 투가막가 요거 직선으로 끄는 거라 했지, 그지? 요 세공하고 시작점 사이에 직선으로 자 수직이 되도록 중앙의 공의 중심을 연결한 점선에 이 점선에 수직이 되도록 시작점과 세공 사이에 직선으로 그렸다 했지, 그지? 그럼 앞에 가봐봐. 자 여기 요 부분 자 수직으로 관통하는 한 지점의 유리창과 같은 수직으로 관통하는 한 지점의 유리창과 같은 투가막을 세워 놓는데 그러면 요게 투가막과 같은 거지, 그지? 요게 투가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 맞죠? 가에 따라 보기의 세공을 그리는 경우 기초 지각 시점에서 멀리 있는 공을 더 크게 그리게 된다는 문제점이 생기겠거든요. 봐봐. 길이가 이게 얘네들이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같은데 이 길이가 얘네들 요선 금방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비교해봐. 어느 게 더 길겠니? 얘가 더 길지, 그지? 얘가 더 긴데 크기가 똑같아. 그럼 얘네들을 실제보다 더 크게 그렸다는 소리지, 그지? 실제보다 크게 다는 게 아니고 얘네들을 공을 더 크게 보이는 것보다 더 크게 그리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야. 맞지? 그지? 그리고 4번 보기를 통해 사물을 지각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그리 위의 요소도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 그리 위에 뭐가 있었니? 각도가 있었지. 각도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거야. 지각할 때. 그리고 가에 따라 보기에 세공을 그린다면 세공을 눈으로 볼 때와 마찬가지로 중앙에 있는 공을 가장 크게 그려지겠군. 이거는 있잖아. 앞에 거 볼 것도 없어. 우리 앞에 거 진짜 하나씩 따져봤는데 요거만 딱 받아봐. 돼. 이거 크게 같다고 돼 있잖아. 모두 같게 그렸다 했잖아. 그지? 그죠? 자, 세공을 그린다면 세공을 눈으로 볼 때와 마찬가지로 중앙에 있는 공이 가장 크게 그려지겠군. 아니었지. 같다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 틀립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